자, 질문. 299번이요. 뭐? 299번이요. 아니, 일단 도형 이동부터. 아, 스텝은 다 집합에 질문이 있어.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299번 좀 어렵고. 아, 진짜? 일단 도형 이동부터. 해설집을 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 좀 이따 도형 이동부터. 딱히? 이게 천재야? 끝까지 안 풀. 아, 스텝 3. 어. 끝까지 안. 이 새끼 스텝3 안 풀었어? 네. 쓰리 숙제였어요. 야, 이 장난하나. 압수. 안 돼요. 안 돼요, 쌤. 분배합시다. 분할과 분배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쌤. 저 좋을 거예요. 야, 내 스텝3랑 그 집합 스텝 1이라고 했잖아. 그래요. 일단 집합은 했어요. 집합은 아니, 스텝3 푼 사람 없어? 네. 야, 이 도는 것들아. 전했어요. 질문. 없어요. 아, 다 해결됐어? 그때 지난 거. 아, 일단 모르는 건 그때 해결됐지. 네. 야, 이 없어? 54, 50, 안 돼. 54, 아니, 55, 56, 56, 60. 61. 네. 자, 가보자. 네. 자, 다음과 같이 자, 이게 무슨 이상한 해계한 꼴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y는 x 위에 두 점이 있고, 맞지? AB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C와 D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 얘들의 뭘 구하라? 둘레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봅시다. 일단 최초의 상황은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 1 이래 되어 있어. 그치? 자, A, C, D, B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네. 일단은 A, B는 사실상 고정이야. 맞지? A, B의 길이는 2루트라고 나와 있네. 원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했었어? 일단 CA를 보면 A가 존재하는 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한 C'을 연결하면 맞지? AC와 CD의 최소값이 일단 나타납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 마이너스 1, 1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걸 C'이라고 하면 대체가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는 뭐야? 최소값이 나타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에서 C 찍고 D 찍고 다시 B로 가는 요거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이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으려나? 자,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A가 정해지면 B가 정해진다는 거야. 맞지? 일단 요 놈부터 최소로 만들어 보자. 그럼 마이너스 1, 이거 그냥 뭐야 이거 y는 1이네. y는 1 맞지? y는 1이라서 요 점 a가 1,1이 돼버려. 1,1이고 기울기가 뭐야 1이면서 기울기가 2루트 1이면 이거 2 올라가야 안 되겠나? 맞지? 2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뭐야 3,3이겠는데? 일단 요 길이 뭐 나와? 잠깐만 이렇게 푸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잠시만. A가 1,1이 아니잖아요. 1,1 y는 x, y 교점이고 이게 y는 1이잖아. 처음에 다른데 찍혀. 뭐가? 그 A, B가 아, A, B는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점이구나. 그럼 A가 1,1이고 얘가 뭐야? 그러면 2니까 3,3. 아니다. 근데 이게 얘들아, 이게 답이 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요거까지 포함한 최소잖아. 요놈까지 최소를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나도 이거 방학 동안 이게 방학 끝나고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거라
헷갈리네. 봅시다. 일단 CD는 사실상 얘가 2루트 10이고 36 아니다 2루트 10이고 이건 2루트 2고 C에서 A 찍고 요놈 더하기 뭐 이상한데? 정말 전에 푼 흔적 좀 잠깐 세이 볼게요. 헷갈리네. 밑에 풀이랑 좀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 어디 보자.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자, 지금 얘들아, 우리는 있잖아, 요 두 길이를 뭐야? 조정되는 길이는 사실상 요 두 놈이야. 얘 두 개의 길이는 고정돼 있어. 얘는 2루트이고 얘는 뭐야? 2루트 10이지,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대체를 하더라도 연결이 안 돼. 그치? 그러면 이 AC를 있잖아. 요 A를 B로 옮길 수 있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A, B가 뭐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의 두 점인데 기울기가 2루트이잖아. 그러면 점 A와 점 B는 X축의 방향으로 2와 이만큼 보낸 관계거든? 맞지? 그러면 나는 요 AC의 길이를 뭐야? 요 친구가 뭐야? 1,-1인데 이만큼 보내면 요 친구를 요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C 프라임. 알았니? 이해됐나? 그럼 우리는 뭐야?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요 C 프라임을 다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한 C2 프라임과의 점 D와의 거리를 구하면 무슨 길이가 해결된다? AC 더하기 BD의 최소값이 해결된다. 맞지? 떨어져 있으면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2 프라임 그러면 1,3에 대하여 요 점의 거리니까 6? 똑같네. 똑같은 2루트 10이네. 맞지? 그러면 뭐야?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 더하기 2루트 10이라서 4루트 10 더하기 2루트 2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252번입니다. 요것도 그냥 이어서 한번 해볼게. 요거랑 비슷한 문제거든 이게. 자, 지금 보면 두 건물 A와 B 사이의 거리는 뭐야? A와 B는 폭이 10m인 도로가 있고, 맞지? 각각 그 도로로부터 10m와 5m에 떨어져 있대. 그치? 근데 우리가 요 사이에 자, 그럼 두 건물 A와 B 사이의 거리는 5루트 41이며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최소이면서 도로와 수직이 되도록 횡단보도를 만들겠대. 맞지? 그 횡단보도를 뭐야? 요렇게 거쳐서 가는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이렇게 그냥 뭔지 모르니까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치? 근데 이 최소가 되려면 일단 요게 평행선이 구현이 돼야 되면서 맞지? 일단은 그 결론만 놓고 보면 일단 점 A의 위치가 0,-10이고 그 다음에 점 B의 위치는 20,15거든? 이거는 너희들이 요 길이가 5루트 41인 걸 구하면 요 세로의 길이가 25거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20이 나옵니다. 20. 그래서 일단 점 B의 좌표는 20,15야. 맞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현되냐면 좌표까지 다 줘버렸네. 얘를 수직선처럼 생각하면
도로를 만들잖아. 이렇게 평행하게 만드시고요. 맞지? 그냥 요 길이를 최소로 만들면 돼. 알았니? 요 길이를 최소로 만들면 되니까. 근데 요 친구를 자 쌤이 여기를 0,0로 잡았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 전비를 y는 1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b' 20,5와 요 점 A와의 거리가 따로 이 동선의 길이가 되며 맞지? 거기에다가 10을 더해버린 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요 놈을 다 닿을 수 있게 옮겨버린다라는 거에서 조금 뭐야? 비슷하죠. 아니 좀 다르다 저거랑. 근데 뭐 이동을 시켜버리는 것이 y는 10이라는 놈에 대하여 아 좀 다르네. 아이씨 뭐야? 왜냐면 왜 평행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꺾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어차피 빼고 생각해야 되잖아. 꺾임이 없어야 돼. 맞잖아.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날아가는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되니까 뭐야? 그냥 밑으로 10칸 보내면 되는 거지. 맞지? 10칸만큼 보낸 후 이 거리인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255번. 자, 원 위에 점이 있다.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요놈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Q. 그 다음에 AD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X값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원을 맞지? 원을 이렇게 이동시킨 그 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일단 최초의 원의 중심 좌표는 2,0인데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면 0,0이 되고 근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해봤자 여전히 0,0 알겠나? 반지름은 4야.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B 그 삼각형 AB를 할 건데 밑변 AB고 맞지? 원 위의 점과 이 직선의 방정식 간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알겠나? 맞지? D 더하기 R이지? 그러면 D를 위해서 일단 직선 AB의 방정식 x 증가량이 y 증가량이 루트 3이니까 루트 3x 1,-3 지나게 형성하고 직선과 중심 간의 거리인 D를 구하면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대값이 형성될 때는 D 더하기 R이니까 맞지? 높이는 루트 3 더하기 4고 밑변의 길이는 이거 구하면 4가 나오거든? 맞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를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2루트 3 더하기 8이 될 건데 자 그때 P의 X 좌표를 물어보네. 맞지? P의 X 좌표 여기 밑에 있나? 자 P의 X 좌표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뭐야 그림이 왜 이런 아 근데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좀 놀랐던 점이 뭐냐면 이 X좌표를 그리기 위해서 쌤이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 일단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4잖아. 근데 저 점 AB가 원 내부에 있어. 맞지? 어쨌건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형성할까 알겠나?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놈과 저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할 수밖에 없어. 교점을 구하는 건 대입법밖에 없다고 쌤이 여러 번 말했지? y는 마이너스 루트 3x,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맞지? 왜냐면 AB와 수직이면서 0,0을 지난 놈이잖아. 맞지? 그럼 AB가 루트 3x였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고 이놈을 저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6에 대입을 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3, 2 잠깐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루트 3,2가 되거든?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P 좌표를 물어봐. 맞지? P는 요 놈을 다시 돌려야 되겠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왔던 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잖아. 맞지? 얘를 다시 Y는 X에 대하여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보내요. 그래서 4입니다. 맞지? 이 문제는 넓이보다는 얘가 킥입니다. 맞지?
일단 그려놨더니 원 내부의 점인 것도 열받아. 근데 일단 그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과의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중심을 지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와의 교점을 구하면 일단은 최대값일 때는 그림 그려보니까 이게 뭐야? 음의 좌표잖아. 맞지? 요건 최소값이야. 그럼 마이너스 2루트 3콤마인데 이건 q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p야. 그럼 얘를 그 변화의 반대로 진행하면 a는 4, s는 2루트 3 더하기 8이 나와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어디 하나 만만한 문제가 없지. 그림 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 만약에 s까지만 물어봤으면. 근데 물어보는 게 그때 좌표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왜 내가 그림을 그렸냐면 양순, 중순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난 교점을 걸 수밖에 없어. 그럼 상황을 봐야 돼.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냥 덩 해불러 그냥 가로 얼굴에 다 떨어지게 그냥. 자, 256번. 좌표 평면 위에 5-2a,a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했을 때 OAB의 외심을 구하고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 자, 일단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찍을 수도 없어. 근데 A가 일사분면이 위에 점이래. 자, 근데 일단 얘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2A-5,A가 되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A, 2A-5가 되지. 맞지? 근데 이게 너희들이 좀 어떤 특이점을 이걸 눈치를 채줘야 되냐면 쌤이 그냥 요 놈의 정도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 맞지? 일사분면이 위의 점이잖아. 그럼 최초에는 얘가 뭐야? 알파만큼, 베타만큼 올라간 이러한 점인 거야. 맞지? 근데 나중에는 뭐야? 자, 베타만큼 마이너스 알파만큼이지. 맞지? 그러면 얘를 베타만큼 마이너스 알파만큼 이동한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이루어지거든. 맞지? 그럼 이거 각도를 뭐 t라고 하면은 90-t고, 맞지? 일단 얘들과 SAS 합동이라서 얘가 알파, 베타 이게 90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 알았니? 맞지? 그걸 알아야 이 문제가 할만합니다. 그럼 OAB가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려서 맞지? 점 P를 얘들의 중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이 문제는 좀 지옥입니다. 알았니? 그거를 뭐 그 해설지를 봤는데 그거는 뭐 기울기를 직접 구해갖고 뭐 그렇게 증명을 하던데 맞지? 쌤은 그래서 왔거든 이렇게.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이 중심이 이제 점피인 거야. 알았니? 그럼 빗변의 중심이니까 자 일단 뭐 기울기가 수직인 것도 쌤이 그냥 일단 뭐 보여주긴 했어 식으로는. 맞지? 그럼 이제 요걸로 한 거지. 그러면 OBP. 그럼 P가 뭐가 되겠어? 요 중심점이니까 OBP. 근데 OBP의 넓이의 최소값은 이거 P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요 삼각형의 넓이에 뭘 구하면 돼? 최소값 구하고 반 때리면 되는 거지. 맞지? 괜히 이거 분수 이거 평균 내갖고 분수 끄집어내기보다는 그냥 쌤은 요 놈의 넓이 구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는 걸 선택했거든. 그럼 뭐 하면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한 변의 길이 구하고 맞지? 제곱하고 2분의 1 나누면 되는데 그 외 반이가 4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뭐야? 5a 길이 구해서 그냥 5-2a 제곱 더하기 a 제곱. 일단 요놈 최소값 구하면 해결 안 되겠나? 그럼 5a 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15. 일단은 뭐야? OB라고 해. 어쨌건 이 친구는 루트 5야. 최소값이 루트 5. 맞지? 그럼 얘가 루트 5일 때야. 그치? 그러면 넓이는 2분의 5. 근데 그 반쪽짜리 넓이니까 4분의 5가 돼서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알았니? 일단은 너희들이 평행이동 없이 얘들 대치이동 백날이동 해봤자 있잖아. 이게 원의 궤적이야. 원위의 동이야. 원위의 동. 알았지?
왜냐면 이게 부호가 바뀌든 위치가 바뀌든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야? 똑같을 거 아니야. 오케이? 대칭이동 백날 해봤자 요 OA를 반지름 원하는 원미의 점이야. 그러면 이제 솔직히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구해보니까 역시나 직각삼각형이었어. 근데 P를 또 구하기 싫어하고 분수 구하기 싫어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직각이 되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낸 수선이잖아. 전체 반이잖아. 맞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더욱 쉽게 풀린다. 저번 주 금요일 지인들이랑 워터파크를 갔는데 또 가지? 왜? 그 이번 여름 때 3번 가는 건데 어. 가면 되지. 워터파크 가고 이제 줄 서면서 이제 한 30명이랑 대화했나? 앞뒤 사람 옆뒤 사람 하면서 진짜요? 학생들이랑도 친해져갖고 근데 친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들 나한테 간식값 개 뜯어갔어. 간식값 한 3, 4만 원 뜯겼을걸? 왜? 줄 딱 서고 있어. 근데 나 매직 패스라서 근데 매직 패스도 줄이 있어. 매직 패스 안 썼으면 진짜 농담 아니라 한 50명인데 얘기하고 왔을걸. 그래서 심심하잖아. 근데 막 둘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워터파크 김해 워터파크에 뭐 가본 사람은 뭐 알 수도 있고 아니겠지만 저 맨 끝에 제트 슬라이드라고 그냥 졸라 막 경사직 높은 주황색이랑 빨간 색깔 막 있어. 근데 빨간색이 좀 덜 무섭고 주황색이 개 무서운 거야. 근데 쌤은 매직 패스를 당연히 샀지. 원래 그거 사려면 매직 패스를 써야 되거든. 사람 많이 타갖고 게다가 한 명씩 타갖고 좀 되게 또 느려 줄어드는 게. 근데 이제 원래 그날은 그걸 오픈을 안 했었는데 중간에 오픈을 해버린 거야. 바로 오픈로 뛰었지 그냥. 하고 있는데 주황 색깔 줄 서고 있는데 저 빨간색 일단 주황 색깔 줄 서고 있는데 앞에 딱 키 크고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애가 있는 거야. 갑자기 내보고 이거 많이 무서운데 괜찮아 막 이러더라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딱 봤어. 고1?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전문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친구 어디 갔냐. 친구 헤어졌다. 뭐 어쩌다가 헤어졌냐. 그때 그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어쩌다 보니 흩어졌다. 그럼 휴대폰은 메고 있더라고. 연락하면 되지 않냐. 근데 친구들이 휴대폰 안 들고 있다고. 뭐 만날 때면 만날 때 된다. 근데 마침 친구들도 기구 무서워해가지고 자기 혼자 오픈런 뛰었는데 기구 거의 못 타서 불만이었는데 그 헤어진 김에 잘 돼갖고 지금 실컷 타고 있다고. 그거 지금 3번째 타고 있대. 주황 색깔 그거. 하고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디 살다 왔냐. 부산 사람이다. 학교 어디 했는데 이제 학교는 대구래. 기수. 방학이라서 이제 여기 왔고 시험조사 이제 다 끝났거든. 다음에 여자친구 할인 뭐 받았냐. 아하 이거 할인하면 더 싼데 헤헤 하면서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해라. 아무튼 알려주는데 옆에 중학생 4명이 개 호들갑을 떠고 있는 거야. 무슨 뭐 이지거리 하는 거야. 갖고 이제 옆에 봤어. 나 지인들도 뒤에 같이 있었거든.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막 왜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지. 막 얘가 너무 쫄았다. 그래갖고 막 이미 올라왔는데 줄까지 다 서는데 안 탈 거예요. 그래갖고 타긴 타야죠. 그럼 탈 거면 여기로 오는 게 어떠냐. 어차피 탈 건데 어차피 둘 다 10초 만에 끝나는데 그냥 여와서 그냥 훈장이라도 남겨라. 그래서 막 가신데 오면 소떡 이랬지. 오면 소떡 이랬지 내가. 막 망설이더라고 막. 에헤이 이러면서 막. 근데 중이 어떻게 알았냐. 전문가다.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 오면 넘어가고 이거 타면 소떡 사주겠다. 막 망설이더라고. 애들 졸라 귀여워 그냥 남학생들인데 지들끼리 막 떠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냐 막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기에는 뭐 넘어가고 이제 소떡이라도 벌으려고 이제 어디서 왔냐 했는데 이제 김해에서 왔대. 김해란다. 양산에서 왔고 양산 지금 40도인데 더 뒤시절에 여기 잘 왔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결국 2명이 넘어와서 근데 다 사줬지. 근데 눈치 있더라고. 싼 거 사더라고. 음료수에 물에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내가 매직 패스를 사가지고 원래는 워터파크 기다리면서 그런 앞 사람이랑 대화하는 맛이 있는데 매직 패스라서 줄을 안 샀어. 난 줄만 제대로 매직 패스 안 샀으면 진짜 사람 개 많이 대화했을 텐데. 워터파크에 또 색다른 이벤트 할까? 한 번도 말을 건 적이 없어. 진짜? 너 심심해서 못 참는데. 더 뒤지겠다. 그쵸? 네.
네. 어디서 왔어요? 잠깐 맞춰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서울 아니지. 이러면서 막 서울말 잘 쓴다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거든요. 바로 그냥. 자 다음 가보자. 60일. 솔직히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나올 만한 학교는 여기 말고는 없어. 진짜 나. 기억나나? 너 이런 이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 식경상학이라는 게 문제가 없고. 맞아. 작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맞지? 자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 그냥. 그냥 듣고 이거 개소리야. 뭘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쌤도 혼자 풀면서 이게 타이밍이 딱 있어. 그걸 잡아야 돼 포인트를. 찾다가 그냥 찾고 비교해보니까 맞았고 그냥 개열받다면서 그냥 덮었거든. 잘 봐. 딱 0,0, 0,2, 마이너스 2,0.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주는 건 불안해요. 이 새끼 왜 이러지? 많이 준다라는 건 오픈북을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는 건 약간 그런 의미인 거야. 물론 많이 주고서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스텝 3 맨 마지막에 있잖아. 쉽겠어요? 자, 자 일단 이 처음에 다 주어줬어. 자 근데 자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OAB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한 놈을 t1 그 다음에 OCD를 y축의 방향으로 2t만큼 평행 이동한 놈을 t2라고 했을 때 공통 부분이 육각형이 되도록 하는 t의 범위. 뭔 소리야? 그러면 얘들이 이제 요 놈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뭐 예를 들어 t만큼 이동하면 얘는 2t만큼 위로 가버리는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좀 더 가고 얘는 좀 덜 가겠지? 그러면 얘들이 겹치는 모양이 육각형이 유지가 되려면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알았나? 그러면 일단은 쌤이 뭐야? OAB부터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한 t-2,0 그 다음에 t,0, t,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CDO 또한 마찬가지 y축의 방향으로 2t만큼 이동한 C'은 0,2 마이너스 2 플러스 2t 얘는 2 플러스 2,2t 그 다음에 얘는 0,2t가 되는 거야. 이 C'의 면적으로 얘는 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맞지?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일단 요 두 점이 중요합니다. 맞지? 요 두 점 요 두 점이 핵심. 이건 알아내야 돼. 맞지? 그러면 요 첫 번째 점을 x, 요 점을 y라고 할게. 근데 x는 뭐야? a', b'의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야. 맞지? 그럼 a', b'의 기울기를 구하면 아마 흔적 있을 건데. 일단 요 해놓고 a', b'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야. 그럼 점 x의 좌표는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t 왜 t 플러스 2야? 미쳤나? t 마이너스 2 아니야? 위에는 마이너스 2, 그리고 10 잘못 세웠나? 그럼 x 증가량 2분의 2. 오케이. 그럼 기울기 1이고 t, 2 지나야 되니까. 이거 맞는데? t, 2니까 플러스 2네. 플러스 2. 맞지? 오타.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t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뭘 구할 거냐면 y를 구할 건데 요 C', D'의 직선의 방정식과 뭐다? x는 ty 교점인 거야. 맞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맞지? 그 다음에 이제 x 대 t를 집어넣으면 뭐야? 3t-2가 됩니다.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2t가 요 점 y와 요 어디 사이여야 된다? 요 a 사이 이놈인 2t 사이여야 된다. x가 y와 요 OD의 사이여야 된다. 그래야 육각형이 구현됩니다. 알았니? 그럼 즉 뭐야? t-2가 잠깐만요. y는 맞다. 이거 y 구해놓고 쓸데없었다고 욕하고 있었다. 자 일단은
요 x랑 y를 구하긴 했는데 지금 얘가 육각형이 구현이 되려면 그냥 저 y는 2t가 있잖아. 2t가 t-2와 2 사이면 되는 거야. T가 2t가 요 놈이 요 두 사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요 x가 일단 기본적으로 템포가 빠른 놈이야.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그러면 성립되고 그럼 뒤에 보면은 3분의 2초가 이거 맞다. 이거 y 그 쎄빠지 보이는데 이거 쓸데기 하나도 없어갖고 쌍욕했다 이거. 그래서 3분의 2초가 1 미만. 아 그렇구나. 연병을 그 육각형의 넓이는 그냥 때려쳐 그냥 이거 그냥 그때 구하면 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넓이요? 넓이의 최대값 쓰는데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하긴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 빼는 거지. 아 여기 그러면 얘가 뭐야? 이게 각각 이 참수의 최소값 아래로 볼록한 놈이 나왔고 고정된 뭐 그 하면 아래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이 참수 나와 그냥. 그럼 최대 최소 그 주어진 범위에서 그 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뭐야? 알아냈다 치자 하면서 그냥 때려쳤어. 여긴 거 어떡하냐 진짜. 근데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너희 학교도 이런 거 안 나올 학교는 아니지. 내가 지금 너희 학교랑 두 학교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손풀이 만들고 있는데 내가 짱나고 그냥. 저희요. 너희 중간고사 저희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좀 봤는데. 중간고사 니 이거 욕 안 했냐? 이거 16번 이거 기억나나? 중간고사 이거 저 풀었는데. 그거 풀긴 했지. 예. 근데 난 정확한 풀이를 적어야 되잖아. 아니 개 같아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네. 유추해가지고 그 중에 이게 순서 맞는 것도 찾아야 돼. 그렇게 했어? 저 그냥 때려 맞췄다. 때려 맞추면 6 나와. 나 답은 바로 했어. 난 답은 이거 안 보고 그냥 뭐야 위에 거 안 보고 두 개 힌트만 보고 그냥 답 구했어. 나는 6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가장 긴 배가 3 아닌 6인데 뭐야 612는 3은 아니겠지. 왜 4분의 3 배돼야 되니까 이거만 3이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개 남은 두 개 합이 4분의 8이겠지. 이도 아마 그래 맞췄겠지. 답 구하는 건 바로 그랬지. 근데 풀이를 적는데 진짜 개 같았어. 진짜 이 쓰레기 같은 그냥 이거 쉽다 이 생각했는데 조립정법 안 되더라고. 아 저거는 개수비교법 이 쓰레기 같은 거 그냥 저거 학교에서 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아마 후보진 꾸려서 하는 건데 아니야. 야, 니 어떻게 이거 개까지 다 맞았냐? 찍시. 자, 이제 집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나도 지금 아침 10시부터 계속 12시간째 수업해갖고 목이 좀 쉬었다. 그러면 좀 쉬시지. 몸만 쉬었다 합시다. 집합 개념은 아마 그래프 때문에 안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뭐 219? 해야죠. 도영이 진짜. 도영 진짜 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저거 다 너무 길어. 그러니까 길고 그림은 내가 그려야 되고. 찍히는 거 풀기가 싫어. 공소는 그냥 시만 적으면 되는데 직접 보이는 그림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림 잘못 그리면 개치고. 네. 파워즈 너무 싶다. 애들 너무 하고 있어. 이상준 지금 좀 농구하고 있어. 이상준이랑 정창균 다 갔는데. 얘기가 언제야? 8월 18일. 그랬던 것 같아.
예. 너희들 혹시 문자에 출결번호 찍는 거 확인했나? 저 했어요. 저다 입력했어? 예. 패드에 안 한 사람? 지우야 예. 했어? 패드에 번호 입력? 어떤 패드? 진원이 했어? 예. 저 데스크에 보면 그 패드 있거든? 패드에 이 휴대폰 번호 뒤에 네 자리 입력해가지고 아주 자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쌤. 아. 선분기. 응. 내 휴대폰 어디 갔노? 잠깐 교무실에 갔다 왔나? 이거 뭐예요? 아직 1분 남았네. 내가 갔다 놓고. 1분 있다 시작할게. 1분 있다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아신다. 가서 집 가고 싶다. 아 쌤들이 가는데 우리가 가는 이거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수업하냐? 너 지. 누구 때문이야 용인거? 근데 이거 지호텔 옛날. 나무. 연계 수업 9시까지 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고 남들 1학기 하고 있을 때 혼자 2학기 들어가니 용인거. 대체 공사를 왜 그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방학 언제 됐어? 12월 7일이라던데. 그래서 쭉 등록 8월까지. 빨리 하는 거야.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 12, 보통 따뜻하게 12월 말에 할 거야. 얘는 그럼 2달 아니고 2월 초에 해야 할 거야. 자, 쏜다. 다시 앞으로. 자, 일단 그 유명한 299가 뭔지 한번 보자. 근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299, 어렵겠지? 299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나? 아니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어려워요. 처음 아이씨, 보여본 왜 이래, 이거? 거지. 자, 일단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맞지? A는 B에 속하고 B는 전체 집합에 속하는 A, B의 개수를 물어보네. 맞지? 자, 가봅시다. 일단 경우로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 얘들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만약에 아무 제약 없이 요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예십승 아이가? 예. 맞지? 예십승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분 집합은 말 그대로 너가 여기에서 파벌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1, 2, 3, 4, 5 각 모든 원소에게 질문하는 거지. 내가 하나의 집합을 만들 건데 올래 말래. 그럼 모든 원소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원리로 2의 10승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이번에는 A는 B에 속하고 B는 전체 집합에 속한데. 그럼 일단 먼저 누가 정해져야 되겠어? A가 정해져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A 집합이 정해지면 B 집합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 A가 만약에 공집합일 때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뭐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거든. 그렇게 복잡한데 그거를 다 아울러서 따로따로 가다 보면 결론이 하나의 공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안 보이니까 일단은 한번 가볼게. 자, A가 만약에 공집합이야. 맞지? 그럼 B는 그냥 뭐가 되겠어? 이게 10승이 되겠지? 그치? 근데 A가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1개야.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야.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지? 그리고 그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이의 구성 알겠나? 맞지? 그 다음에 그럼 이 친구는 10 곱하기 2의 구성이 되겠고 그치? 그럼 이 친구는 굳이 따지자면 2 곱하기 2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A의 원소 개수가 2개야. 그러면 10C2고 그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될까? 이렇게 안 되겠나? 맞지? 그러면 얘는 10, 90, 45의 파니까 45 곱하기 2의 8승이고 맞지?
그럼 10C3.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흘러가는 게 이게 만약에 A의 원소 개수가 9개야. 그럼 이게 10C 군데 사실상 10C랑 똑같잖아. 이 상태에서 2의 9승이 되겠네. 그러면 이놈과 2의 1승이 되겠지. 맞지? 그럼 요놈과 요놈은 사실상 이렇게 묶이겠네. 10에다가 2의 9승에 2를 더한. 뭐야 이거 이 꼬라지야. 그 다음에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8개면 10C8에다가 2의 2승이겠네. 그러면 얘는 뭐야? 45에 2의 8승 더하기 2의 2승? 이게 뭔 개짓거리고. 제가 쌤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이 났거든요. 저 2에 10승하는 것처럼 세 부분 나눠가지고 그냥 3에 10승하고 붙이는 거 같아요. 잠깐만. 이거만 다 되는 거. 잠시만요. 나중에 적지 말아볼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알겠나? 잠시만. 잠깐만. 집합이니까 A가 정해지면 B가 정해지네. 1 원소한테 A로 가면 B로 무조건 가야 되고, 근데 A로 안 가면 B랑 가야 되고, A 안 가면 B로 안 가야 되고. 잠깐만, 잘 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해보자. 1의 원소에서 질문하는 거야. 자, A, B 집합, B 집합 선택지가 있어. 맞지? 1한테 뭐야? 너 집합 A로 갈래? 근데 가면 넌 B로 가야 돼. 나 선택지 안 하지. 맞지? 근데 1한테 1을 물어보는 거야. 너 A에 안 들어갈 거지? 그럼 B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 모든 원소의 선택지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되는 거야. 그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네가 말한 건 뭐 똑같은 거야? 예. 왜냐면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야. 모든 원소한테 A, B에 가는 선택지가 있는데, 근데 A로 가면 B로 무조건 가야 돼. 맞지? 근데 A를 안 간다고 선택하면 B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모든 원소의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물어보는 대상이 10놈이기 때문에 3이 쉽습니다. 뭐 이렇게도 나오긴 할 건데 뭐 개 같은 거 그냥 때려치시고 이거는 어쨌. 자, 그럼 이제 집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마 들어봤을 수 있는데, 집합은 원래 어느 교육과정에 있었을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집합은 근데 솔직히 막말로 고3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고2에도 들어갈 수 있고, 고1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느 학년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야? 왜 그러냐면, 자,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집합이라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객관적인 뚜렷한 조건에 부합한 그 대상을,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맞지? 그럼 뚜렷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그것들을 만족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모임 자체를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 개개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집합의 기호는 대문자를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원소는 소문자로 많이 쓰지만 무엇이든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원소 안에는 새로운 집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소로서. 알았지?
일단은 원소 A가 소문자 A가 대문자 집합 A가 있으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겠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를 말로 표현하는 거겠지만 그 말로 표현하는 걸 뭐야?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매번 말하기 싫으니까. 맞지? 뭐야? 1호 원소에 해당하는 1호 시작한 놈을 따서 A는 포크 대문자 집합 포크로 좀 표현하긴 하는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포크가 있잖아. 이 날 앞에 있는 놈은 반드시 집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뭉퉁한 부분에 있는 놈은 반드시 원소예요. 알았니? 이거 관련해서도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하지 않을 때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사선으로 긋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오케이 그러한 집합을 나타내려면 집합을 상징하는 그 사다리 울타리가 뭐냐면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맞지? 중괄호 안에 존재하는 것들 개개인이 바로 뭐다? 원소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 오케이 뭐 1, 2, 3, 4 얼마 없으면 내가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원소 나열법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 근데 그 집합이 뭐 예를 들어 반여동에 사는 사람들 전부야. 맞지? 뚜렷하잖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거 등록이 반여동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다 적기 힘들잖아. 맞지? 뭐 말로 뭐 100 이상의 자연수 하면 100, 101, 102, 103, 105 점점점 하면 되잖아. 맞지? 일단 패턴을 보여주게 4개 이상의 숫자를 내놓고 점점점을 하면은 그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인정이 되거든. 근데 사람이는 패턴이 있어. 맞지? 그러면 방금 쌤이 말했지만 근데 그 집합에 대한 이해는 방금 뭘로 됐어? 반여동에 주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조건을 말함으로써 그 집합이 어떤 성태, 어떤 유형의 집합인지 뚜렷하게 보여줬지. 개개인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구성형이 되기 위한 뚜렷한 조건을 제시하려는 것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야. 이놈이 문제야. 이 조건제시법 안에 3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합이 이제 어디 있는지 중요하십니다. 이 조건제시법. 알았니? 생각할까? 그렇죠? 부등식 갖고 아마 너희들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도 스테본에 아마 봤을 수도 있을 거야. 방정식 들어가고 2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뭐 솔직히 여기 좀 과하게 3, 4차를 집어넣는 경우는 잘 없지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은 제법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은 자, 어떤 문자 바가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를 이들의 원소로 본다라는 거야. 그럼 x의 조건은 뭐 예를 들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조건이 만약에 x, y고 뒤에 방정식이 나오잖아? 이건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여기에 만약에 x 더하기 y고 맞지? x는 요 두 집합에 대한 원소예요. 맞지? 그럼 얘들을 각각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말하는 거야. 그때는 m 곱하기 n 표를 그려서 진행할 건데 이것도 풀이라면서 아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원소 나열법의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자 어떻게 보면 그 다행인 점이기도 하고 오히려 어렵게 만든 점이기도 한데 근데 좀 더 쉽게 만든 점인데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기입합니다. 알았니?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 입안에 기른 동물들 이래 그냥 종류 뭐 세세한 종 말고 근데 여기 개 나왔어. 근데 개가 또 나왔어. 한 번만 기입하는 거야. 고양이 나왔는데 거기 또 나왔어. 한 번만 기입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 도형 맞지? 얘는 시각화하는 거지. 얘들은 나중에 두 개의 집합이 서로 충돌할 때 유용하겠습니다. 나중이라고 해봤자 아마 10분 후면 등장하겠지만 10분도 안 걸릴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집합의 원소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집합을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 근데 그 집단을 나타내는 집합의 파괴력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겠어? 구성원의 수야. 맞지? 막말로 그 집합이 뭐야? 되게 막 설렁설렁한 조건이야. 널널한 조건이야. 근데 해당하는 인원 구성이 졸라 많아. 그럼 그 나름대로 파워가 되는 거야. 물론 세세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더 위대한 집합이 될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일단 그 집합의 파괴력을 나타내는 건 바로 뭐다? 그 집합의 구성원 수거든. 맞지? 그럼 어떤 개념이 중요해지게 되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뚜렷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웠어. 맞지? 근데 내가 뭐야? 규현아, 예. 내일까지 0보다 작은 자연수를 들고 와. 오. 뚜렷하고 객관적인 게 없지? 맞잖아. 뚜렷하고 객관적인 개소리지 그냥. 맞지? 집합의 조건으로는 부합하나 그 집합을 만족하는 원소가 단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 맞지? 그럼 이제 그때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공은 숫자 0이 아니라 빌공, 공간만 있다라는 거야. 알았니? 집합 중에 유일하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 중괄호를 쓰지 않는 녀석입니다. 알았니? 오케이? 공간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지표가 무한의 3의 배수이래. 그러면 무한하지? 그런 애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한집합이라고 하면 당연히 뭘 정의하고 싶겠어? 그 유한한 원소가 몇 개냐라는 걸 알고 싶을 거 알겠나? 맞지? 넘버 오브 집합에 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집합은 일단 그 집합을 상징하는 대문자의 B를 쓰지 않는 한 무조건 집합규를 써야 되거든? 맞지?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런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다?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망설이지 말고 그냥 3이겠지. 알았니? 공집합도 요 소괄호는 쳐줍니다. 자, 그러면 진원아, 원소 개수 몇 개야? 이 집합 4개죠? 맞지? 이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는 건 막말로 개인이 한 마리 들어가고 옆에 니 한 마리 들어가잖아? 니 한 마리 뭐 들어가잖아? 똑같이 하나 둘이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럼 공집합은 쓰면 알지? 그냥 집합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생긴 무언가야. 그럼 쓰면 안 돼. 그런 거 알지? 공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공집합은 오직 이거. 중괄호 안에 들어가면 저 설령 저 안에 다시 건물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원소입니다. 와. 알았니? 집어넣으면 저기 심표 넣으면 안 돼요. 뭘? 심표. 그렇지. 이 새끼 저번에도 네가 그 말했지. 너희 딱 기억해 이 새끼. 이거 겨울방학 때는 이 새끼도 그 심표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그냥 인간 안 되네 그냥. 자, 그래서 넣어도 되는. 자, 그럼 이걸 아직 지우지 말고 자, 이제 집합 간에도 이제 서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있는데 자, 시작을 볼게. 두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다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라고 하지. 근데 이제 이거를 집합스러운 용어로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두 가지 문장적인 표현이지 수학적인 표현은 뭐야? C로 시작하는 포함한다. A는 C의 숟가락이다. 숟가락이요. 숟. 알았니?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까 우리 포크를 했었을 때는 뭉퉁한 부분에는 원소가 맞지? 그 나를 향하는 곳에는 집합이 있었지? 근데 포크든 숟가락이든 우측이 아니라 그 속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집합이어야 되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요 놈은 숟가락은 집합, 포크는 원소예요. 이 말을 왜 아까 내가 지우지 말라고 했냐면 자, 얘를 집합 A라고 할게. 자, 정하나? 맞는 말일까? 맞죠? 그치? 그 다음에 규현아 맞죠? 이렇게 생긴 애가 저기에 있어. 저렇게 써야 돼요. 봐봐, 일단 여기 있으면 얘가 원소나. 저 A예요. 요 A. 없죠. 요거랑 근데 이랬으면 이게 집합에 취급당합니다.
왜냐면 봐봐 여긴 2가 뭐야 원소로 있잖아. 근데 집합기호로 감쌌지. 그러면 집합에 해당해서 이 집합에 속한 원소가 집합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 숟가락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지우야. 맞아 아니야? 아니지. 뭐가 있어야 돼? 복구 대신에 숟가락. 숟가락이 있어야 돼. 왜냐면 봐봐 이 집합 안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A 집합에 있잖아. 그럼 얘 집합이라는 거고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 숟가락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을 뭐야? 벤 다이어그램 뭐 조건 제시법은 과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상위 집단인지 하위 집단인지 봐야 알아. 맞지? 봐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일단 자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숟가락 아니면 숟가락 부시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알았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할 때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부분 집합인데 잘 말 그대로 그들의 하청업체 이래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 자체가 와버리면 좀 그렇잖아. 맞지? A의 부분 집합 중에 A가 아닌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알았니?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너희들한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봐. 맞지? 근데 그 결론이 진부분 집합일 수도 있고 공집합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를 빼줘야 될지 말아줘야 될지가 문제의 플러스 알파적인 난이도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이따고 해봤자 5분 10분 후겠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부분 집합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 그 3회 10승 문제에서도 얘기했겠지만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수는 2의 m승입니다. 왜? m개의 원소에게 전부 다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선택지를 주는 거야. 올래 말래? 올래 말래? 맞지? 그러면 2의 m승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특정 어떤 원소를 갖기로 했어. 맞지? 근데 중요한 건 그놈들한테 이미 결정이 났지. 10개의 원소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예를 들어 1, 2, 3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어. 근데 어쨌건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1과 2와 3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2의 몇 승? 7승인 거야. 근데 그게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고 3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뭐 어떻게 연명을 하더라도 걔들한테 다 안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신경 끄냐? 그건 또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자 1, 2, 3, 4, 5라는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도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일단 스텝 1을 풀었으니까. 근데 요놈의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에 x가 있어. 근데 얘는 1과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공집합이 아니래. 몇 개일까? 집합 x가 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7개지. 왜? 일단 1, 2 안 물어봐. 그러면 세노한테 물어보잖아. 근데 그럼 8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8개의 공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얘는 전제 조건이 포함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내가 물어보는 게 진부분 집합 x였으면 8개였을 거야. 왜? 시작이 1과 1을 포함하지 않는이잖아. 그 안엔 뭐야? 그 본래 집합이 없을 거야. 그래서 뺄 필요도 없는 거야. 알았니? 일단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아마 너희들한테 무조건 나왔을 건데 이런 문제 아마 봤을 거야. 지금 이거는 굉장히 쉬운 케이스인데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거든? 그럼 우리가 막 두 가지 이놈과 이놈을 동시에 고려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맞지? 근데 이거는 두 개 고려해야 되긴 하네. 두 문자가 나오니까. 어디 보자. 너 그래갖고 이거 틀렸지 너. 아니요, 저는 다 맞췄습니다. 방금 그래서 틀렸구나. 그랬잖아. 아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스텝 2에 있을 건데 자 이건 쌤이 그냥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둘이 같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놈이 이가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요 놈일 수도 있잖아.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문자가 아니라 가능한 숫자를 집어. 1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1은 아니겠지. 요 놈이 1이다 하고 생각하고 문제 풀잖아. 그러면 결론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이 1이면 a가 2일 때와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을 거야. 맞지? 그 각각의 경우에서 딸려 나오는 결론이 나머지를 충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니? 하나를 충족시켰을 때 딸려 나오는 결론이 되네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뭐 이렇게 일단은 간단한 집합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는데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연산의 시작의 기원부터 알려줄게. 자, 시작의 기원 뭐냐? 규원이가 2학년이 됐어. 오. 맞지? 저도. 근데 이제 규원이가 반장 선거에 나가려고. 오. 근데 후보가 3명이야. 어. 자, 일단은 A, 규원이, 그 다음에 B가 있어. 아니 이름도 없어. 맞지? 근데 이제 뭐야? 개처하려고 해, A한테 그냥. 근데 야, 규원이가 어디서 본 걸 있어갖고 이 새끼가 합치려고 해. 그런 것도 있어요. 뭐야, 단일화를 이 새끼가 그냥 거기서 학교 반장 선거에 단일화의 개념을 끌고 오려고 해. 그냥 두 집합을 합쳐보려고 하는 거야. 맞지? 이게 시작이야.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합칠 때 이제 단순하게 뭐야? 그냥 두 집합 우리 합치자. 예를 들어 이제 뭐야?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맞지? 근데 고기가 그 맛있는 고깃집이 4인부터 된대. 근데 나는 친구랑 해서 2명이고 저기도 2명이야. 합쳐. 합쳐야죠. 합쳐? 이게 합집합이야. 아니 무슨 말이야? 오케이 이거 보자. 자, T반과 PT반이 있어. 네. 두 개의 집합이 있어. 합칠 거 아니야. 근데 뭐가 걸림돌이야? 두 집합이 모두 속하는. 내가 걸림돌이야. 맞잖아. 맞네. 여기 나 포함해서 8명. 거기 나 포함해서 10명. 18명이네? 아니야. 맞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집합을 합치려고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가 생겨? 두 집합 모두 속하는 녀석이 걸림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합하려고 했을 뿐인데 뭐까지 신경 써줘야 되냐면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을 합하는 걸 합집합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때 공통된 교차된 영역의 집합인 교집합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알았니? 그럼 합집합은 A 또는 B에 속하는 원소들을 둔다라고 해서 이런 조건 제시법이고, 맞지? 그 다음에 교집합은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인 것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맞지? 일단 합집합과 교집합은 이렇게 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맞지? 자, 그럼 이제 원소 나열법이든 벤 다이어그램이든 뭐야? 그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기입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근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합집, 근데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A 합 B, A 교 B라고 할게. 얘는 완전히 새로운 집합이야. 기존에 A 합 B를 정의할 수 있는 용어는 A 합 B 말고는 없어요. 알았지? 그냥 새로운 놈인데 그 결과가 A와 B의 합한 결과라서 쓴 거야. 맞지? 자, B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근데 서로의 공통원소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런 걸 서로소라고 합니다. 집합인데요. 그러니까 용어만 똑같은 거지. 개념만 갖고 오는 거야. 공통인 부분이 없다라는 개념만. 알았지? 자, 서로소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면서 서로소이기도 해. 아주 개같은 놈이지 그냥. 알았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스토리야. 근데 집합을 우리가 정의할 때 있잖아. 자, 내가 안경 쓰는 사람이래. 그냥 지구 터집니다 그냥. 집합은 내가 아까 말했지만 모든 집합으로서 사람, 사물, 벌레, 저기 그때 나왔던 바퀴벌, 교무실에 나왔던 바퀴벌레 시체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어 그냥.
근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무엇을 설정해? 천장을 설치하는 거야. 전체 집합을 정의하는 거야. 그렇게 일단 이렇게 전체 집합이 등장했어. 여기까지가 방금까지 소리야. 근데 이제 전체 집합과 집합애가 등장했어. 근데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그러면 우리 빼고라는 집합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집합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야. A 집합에 속하지 않은 조건이 생겨버린 거야. 맞지? 근데 이 여집합이 또 관찰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건데, 이거는 전체 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구나라는 것도 관찰이 돼서 차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교환이 됩니다. 교환이 되는데, 교환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뒤의 집합이 여집합이 됩니다. 알았니?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더했다면 무엇도 할 수 있어? 빠질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 다 나가 이래. 나가. 안녕히 계세요. 그치, 한 명만 나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는데 갑자기 용인고 종교생이 갑자기 왔다가 다시 가야 돼? 여기서 나가? 아니야. A 집합에서 B 집합을 덜어낼 때는 A 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덜어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결국에는 더하고 빼는데 핵심은 뭐다? 교집합. 자, 여집합은 전체에는 속하나 A에는 속하지 않는다. 차집합은 A에는 속하고 그리고 뭐야?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A에만 있는 것. 맞지? 응. 자, 성질인데,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인데 A와 공집합, A와 교집합. 근데 잘 봐.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두 집합의 연산을 했어. 합집합 또는 교집합을.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러면 이 두 놈 중 하나는 흡수되는 놈이란 거야. 한 놈이 부분 집합이란 거야. 알았니? 합집합의 결과가 흡수를 하는 놈. 교집합의 결과가 흡수되는 놈이야. 맞지? 어떻게 보면 당연해. 증명은 되게 쉬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A가 B에 속하는 그림이야. 원래 A 합 B는 A 합 B 말고 표현을 못해. 근데 A가 잡아먹는 순간 이 놈이 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합집합의 결과가 둘 중 하나가 나타났잖아. 그러면 합집합의 결과가 주인이야. 흡수하는 놈이야. 교집합의 결과가 어떤 누군가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놈이 흡수되는 놈이야. 알았지? 그러면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 이렇게 A와 뭐 B의 교집합을 했더니 얘가 B의 여집합이 나왔대. 쫄지 말라니까? 그냥 요 놈이 흡수되는 놈이야. 근데 이걸 그리기 힘들어해. 여집합을 어떻게 A에 넣지? 맞지? 어떻게 넣을까? 그렇게 넣어 그냥. 그냥 B의 여집합이라고 말했고 넣어. 그럼 B는요? 교구겠지. B 제외한. 알았니? 어려워하지 마. 알았지? 여집합을 어떻게 넣지? 여집합이라는 이름을 정한 다음에 너 들어가. 오케이? 자, 상식. 얘들아, 합치면 뭐야? 커지지. 못해도 본전이잖아. A는 누구와의 합집합이든 그놈에 속해. 맞지? 근데 교집합을 때리면 잘해야 본전이잖아. 교집합은 잘해봤자 A야. 누구랑 하든. 오케이?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맞지?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이걸 해봤자 어차피 A가 흡수되는 놈이니까 합집합의 결과는 흡수하는 전체 집합. 근데 이게 합집합과 전체 집합을 보면 달라. 얘는 그냥 뭐야? 아무 것도 없지만 전체 집합 위에 살짝 요거 대문자입니다. 알았지? 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여집합을 두 번 때리면 본래가 되고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 A와 본인의 여집합은 아무 교점도 없습니다. 요게 핵심. 이거 졸라 중요해. 당연히 반대로도 됩니다. 알았지? 자, 집합의 연산에는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드모르간이 있습니다.
자, 교환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을 서로 바꿀 수 있고 합집합만 있을 때 바꿀 수 있고 교집합만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섞여 A교 B 합 C면 A 교집합을 분배해서 A교 B 합집합 A교 C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놈들을 분배 법칙을 언제든 뿌리고 언제 뿌리고 언제 수거해야 될지는 어느 타이밍이냐면 흡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놈끼리 연산되게 부딪히게 해야 돼. 예를 들어 A와 전체 집합이라던가 A와 A 여집합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전제 조건에 A가 B에 속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A와 B가 어떻게든 붙게 그걸 묶든지 뿌리든지 유도를 해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드모르가는 뭐냐면 집합의 연산의 결과의 여집합은 이 여집합을 뿌리는 것과 같은데 특이하게도 합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바뀝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여기에는 요 필기가 없는데 동치변형이라고 있거든. 동치변형이 뭐냐면 자, A가 B에 속하거나 A가 B와 서로 소인 것을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애들을 말하거든.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거 필기 좀 합시다. 필기를 어디에 하냐면 요 78조 우측 상단에 하면 공간이 있을 거야. 맞지? 자, A가 B에 속한다는 거 1번과 2번은 모르면 그냥 전학 실업계로 가버려 그냥. 자, 그 다음에 일단 1번과 2번 맞지? 3번 설명 듣고 일단 적을게요. A에서 B를 뺐더니 개털이다라는 말은 A의 모든 게 B에 있었다. 맞지? 그 다음에 자 이건 A 빼기 B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3번과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그려놓고 증명이 되는데 잘 봐. 너희들한테 요렇게 A, B 안에 A가 들어가잖아? 근데 B의 여집합이 오히려 A 여집합에 들어가지. 맞지? 여기서 나중에 대우라는 아주 훌륭한 증명법이 나옵니다. 명제에 나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거까지 외우라고는 안 할 건데 근데 이건 너희 유도할 수 있어. 자 너희들은 집합의 연산을 간단히 하는 과정을 거칠 거거든. 그러면 최후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여집합을 최소화하는 데를 힘을 써야 돼. 그럼 일단 요집합 최소화하려면 일단 요런 교집합 A로 바꾸고 교환 법칙하고 또 차집합 B로 바꾸면 똑같은 말인 거야. 3번이랑 3, 4, 6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둘이 합집합인데 전체 집합이 되잖아? 그럼 만약에 여집합 기호 달고 있는 놈이 흡수되는 놈이야. 알았니? 밑에 것도 적어요. 서로서 근데 이거는 요것도 요거 필기 합시다. 이 옷은 그냥 분필을 졸라게 잘 묻었고 분필 개 많이 묻었지. 아니요. 그래도 많이 묻었어요. 거의 안 묻었어요. 거의 안 묻었어? 하긴 이거 빨아가지고 저번에 묻어갖고. 선생님 응. 저거 부분 집합 방향 거꾸로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 진짜요? 근데 웬만하면 저렇게 놔둡니다. 감정시키는 거를 해야지. 아니다 그냥 저렇게 놔둬.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반대로 한 경우 잘 못 봤다. 안 된다는 건 없었는데. 저대로 둬 그냥. 쓰고 감정 때리면. 아이 미친놈아 그냥 저렇게 적으라고. 내가 학교 수학생보다 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집합의 연산이 졸라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을 거야. 맞지? 그럴 때는 너희들이 이 규칙을 지키면 돼. 차, 드, 분. 기억나나? 예. 차드분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잠깐만 안되겠다 필살기 차복지. 복사요. 뭐야? 우와. 분은 뭐지? 분배 법칙. 분수
분배. 너 한글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닥쳐. 누가 뭐 원어민? 자, 차두부는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너희들한테 복잡한 연산식 있어. 그럼 일단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 그 다음에 드무르간을 뿌려.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하는데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혹은 서로서 관계에 있는 식끼리 연산되기 유도하는 거야. 예를 들어 A 여집합, 교집합, A 합비잖아. 근데 A 여집합과 A는 이미 관계가 나 있잖아, 서로서라고. 그럼 부딪히게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이거 공집합이야. 사실상 요 놈이지. 요 B 빼기 A잖아. 그 요 놈이 그냥 B 빼기 A가 되는 거야. 와우. 요것도 봐봐. A 교 B 합 A 교 B 여집합인데 A 교집합을 묶으면 B와 B의 여집합이 부딪히잖아. 얘를 오히려 묶는 거지. 맞지? 그러면 A, B와 B 여집합은 합집 전체 집합이고 그러면 요건 그냥 A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 과정을 하면 간단해질 건데 근데 이 과정이 안 통하는 더 이상 간단해지지 않는 놈이 있어. 그런 놈은 벤 다이어그램을 풀어야 돼. 다이어그램이 제일 쉬운. 제일 쉽다고? 예. 아닐걸? 그냥 생각하면 끝 아니에요. 생각을 생각을 붙여. 아니 나는 집합 그래서 쉬웠는데. 그래. 그래. 그럼 네 오늘 끝나고 저 강시로 집합해. 그건 어려운데요. 쉽다며 집합. 나중에 군대 가서도 집합 쉬운 줄 봐라. 아, 성기원, 네 위로 내 아래로 몽땅실이 집합. 와 그럼 진짜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나는 그거 본 적도 없어 근데. 아 진짜요? 잘 안 해요. 요즘. 아, 근데 그건 부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난 쉬운 대로 할 거야. 되겠네. 종처럼 그렇게 하고 누구? 정선생 어려운데. 경비원에 싶어. 아니 주민센터 말고 엄청 간단하고 그런가? 아, 외국에 살다 오셔서 그런가? 나도 진짜 진짜요. 캘리포니아. 진짜. 응. 나도 유학 갔다 오는 거니 갔어. 종쌤 심심하면 뭐야? 이 유승준. 심심하면 그 영어 책 읽고 그러죠. 응. 캘리포니아 나오셨어. 내가 같이 가다가 외국인이 그 질문하고 답하는 거 내가 봤잖아. 너무 엘리트. 자, 근데 만약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어?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여집합을 최대한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돼. 그럼 오히려 드무르간을 묶을 수도 있겠지? 맞지? 오히려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 과정을 거치거나 이 과정을 갖추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축소가 돼 있어. 그러면 그 다음의 목표 혹은 매일 1순위의 목표는 뭐냐면 그 여집합을 최소화하는 거야. 오히려 멀쩡한 놈을 묶을 수도 있겠지. 드물룩한 놈. 맞지? 응. 솔직히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놈을 할지 벤 다이어그램을 할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라고 혹시 기억나나? 예. 자, 대칭 차집합은 그 집합 기호로 표시했을 때 저거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에서 대칭형 띄고 있는 뭐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표현이 있는데 자, 요 아마 여기에다 필기를 하셨으면 요 밑에 공간이 있거나 아마 할 거야. 맞지? 자,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대칭 차집합은요. 예.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애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 방법은 첫 번째 말 그대로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뭐야? A 합집합 B 빼기 A 교집합 B. 자, 2번이 실제로 너희들이 연산하게 될 하이라이트일 거야. 알았니? 자, 근데 대칭 차집합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 A 대칭 차집합은 보통 세모로 많이 표현됩니다. 알았지? A 세모 B. 자, 교환 법칙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소름 돋는 거. 결합 법칙이 됩니다. My shit! Fuck! 와우. 알았니? 그 다음에 더 소름 돋는 거. 여집합 한 놈을 대칭 차집합에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만나. 자 이거 증명해줄게. 뭐야 되는데? 자 일단 얘들아 대칭 차집합의 실제 연산 방법은 합집합과 교집합을 뺀 거거든. 그럼 얘도 너희들이 일단은 얘들을 합하고 거기에서 교집합을 뺄 거야. 맞지? 쌤 저희도 여자분. 네. 자 일단 차드분이니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네. 맞지? 그러면 자 근데 이게 여집합이니까 그냥 뿌려버리자 이렇게. 맞나 아이가? 예. 자 근데 이제 더 이상 뭐야 분배해도 뭐고 없잖아. 예. 그럼 우리 목표를 뭘로 해야 돼? 얘 여집합을 줄이는 걸로 해야 돼. 예. 드무르가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리는 거야. 와. 근데 보면 이거 자리 바꾸면 요놈 빼기 이거 아이가 똑같지. 이 교환 법칙하고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면 합에서 교를 뺀 거랑 똑같지. 이거 가끔 나와서 이걸 매번 증명해서 하는데 그냥 외웠고 싶죠 그냥. 3개짜리도 똑같아 그냥. 아니니 근데 한쪽만 되면요. 겠냐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좋다. 아 해와이고 요즘 뭐였지? 개 같은 뭐 발명대 그거 메이커톤? 아 해커톤 아니에요? 해커톤이야? 해커톤? 메가톤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가톤바 와일드바디 가마쿤조와 그 광고 달고 그냥 아 니들은 모르지 그거야. 아이씨. 메가톤가 그러죠. 아 쌤 요즘 인스타 보다가 내 알고리즘 요즘 개작살 같거든. 귀신도 나오고 포켓몬도 나오고 뒤집은 실사도 나오고 그냥 개랄랐는데 요즘 뭐도 나온잖아. 홍명보 AI도 나오거든. 아 내 진짜 보여줄게. 나본 거 있는데. 아니 봐봐. 와, 근데 진짜 얼탱이 웃겨 뒤지겠는 거야. 근데 어이가 없는데 개웃긴 거야 그냥. 이것도 있어. 너희들 그거 알아? 배드? 예. 예. 홍명보 배드 치는 것도 있거든. 명곡은 와우. 저 처음인데. 오. 배를 받더라고. 시간. 오. 제목 얼탱이 건데. 1,400만 원 기쁨의 댄스. 와. 진짜 저렇게 실제로 주면 민심의 복잡가는. 그렇지. 차라리 진짜 이게 낫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공식인데 근데 쌤은 이 공식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너희들한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원해. 혹은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원해. 일단 그러면 A와 B, A와 B와 C를 더하는 행동은 피할 수 없어. 알았지? 근데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일단 첫 번째 경우 일단 A와 B가 있어. 그럼 내가 A를 더하면 요 두 가지 영역이 한 번씩 세워지지. B를 더하면 마찬가지 한 번씩 세워지는데 중요한 건 교집합의 영역이 몇 번 세워져? 2번 세워지지?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빼는 거야. 그러면 뭐 공식 똑같은 거 아닌가? 맞아. 얘는 솔직히 이렇게 하라도 상관없어. 문제는 이놈이야. 자, 잘 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럼 A를 더할게.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세워지지. B를 더하면 B를 더한 거는 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C를 더하면 맞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를 정의하려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 예를 들어 내가 이것들이 이것만 정의하고 싶잖아. A 교집합 B에서 C를 빼다라고 표현해줘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방법의 한계에 의해서 얘들을 빼버리거든.
근데 요 놈들은 그 빨간 파랑만 날아간 게 맞는데 여기 다 날아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 두 가지 색칠해져 있는 놈들을 합쳐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너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전체 집합이 30놈이 너희 있고 A 집합과 B 집합이 있건데 A 집합은 20명이고 B 집합은 15명이야.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잖아. 자, 상식적으로 말이 되려면 X는 아무리 못해도 뭐는 돼야 돼? 5명. 5명 돼야 돼. 아니면 이 뭐야 배꼽이 배를 초월해버려. 예. 근데 요 X가 그러면 5에서 어디까지 될까? 15. 15. 왜냐면 이 15명이 여기 다 몰려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요 밖에를 물어볼 수가 있어. 와. 밖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집합에서 A 합비를 빼면 되는 거 알겠나? 예. A 합비가 뭐야? 35-X지?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요 X를 물어봤다면 X는 30에서 35-X를 뺀 X 플러스 5의 범위가 되는 거야. 놀랍게도 이 교차된 영역과 바깥 영역은 서로 양의 관계입니다. X 마이너스 X 5. 빼기 5였습니다. 그래. 알았나? 예. 뭐 집합은 뭐 쉬우니까 뭐 뜨리까지 뭐 스텝 1 풀어놨잖아. 스텝 1까지. 스텝 2. 닥쳐.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스텝 2. 스텝 1까지. 좀 많네. 스텝 5까지는 아니야. 300까지 300부터 나왔어. 그러면 350까지 하자. 뭔가 많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다. 닥쳐. 듣기에 너무 많은데. 스트림 옆에 있어.